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문장은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종류의 문장 형태가 있습니다. 단문과 중문, 그리고 복문과 혼문입니다. 준동사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사전에 없는 단어인 복문을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간단한 단문 형태로 고쳐서 사전에 없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에서 안내하는 실용 문법과 필수 단어 강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라는 언어학자들의 교육 이론에 따라 영어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답이 손드는 영어에서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문법 규칙들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답이 손드는 영어에서 안내하는 기본 규칙들만 잘 학습해도 웬만한 시험 영어는 직관적으로 풀고 좋은 점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문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 도표와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만드는 네 가지 형태의 기본 문장 앞에 마치 문두부사를 위치시키는 것처럼 형용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 명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부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기존 문장을 활용해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는 어떤 형태였죠? 문장에 적용되는 1대1의 원리에 따라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최소한의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한 문장에 한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두 개의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반드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한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장수 빼기 1은 그 문장에서 사용되는 접속사의 수가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가 단골처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는 현대 영문법의 1대1의 원리에 따라 동의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구분됩니다. 영어는 한마디로 문장 만들기와 단어 만들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동의 접속사는 문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 종속 접속사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다 좀 더 복잡한 표현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자신의 의견을 이어서 전달합니다. 이때 문장과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의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러다 사전에 있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은 표현이나 혹 사전에 있는 적절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면 원어민들은 종속 접속사를 통해 문장 형태에 필요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의 접속사를 사용하든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든 둘 다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학자들은 고민 끝에 동의 접속사를 사용한 중문에서 반복되는 문장 성분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동의 접속사의 생략 법칙입니다. 또한 종속 접속사를 사용한 단어에서도 동의 접속사의 생략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원리를 조금 변형시켜서 역시 길어진 단어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속 접속사가 사용된 복문을 대상으로 원형 동사를 활용해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준동사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처럼 영어는 기본 문장인 단문을 동의 접속사를 통해서 중문으로, 종속 접속사를 통해서는 복문으로, 그리고 다시 복문은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준동사라는 단어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문과 복문뿐만 아니라 중문과 복문을 자유롭게 한 문장에서 사용하는 혼문이라는 풍부한 언어 표현도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문장에서 자유롭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러한 발달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앞의 규칙은 항상 새로운 뒤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속 접속사로 만든 문장 형태의 단어를 어떻게 또 다른 사전에 없는 준동사라는 형태의 단어로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 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종속 접속사는 전치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전치사는 본래 접속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모두 연결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능 때문에 접속사를 대신해서 전치사가 위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중요한 내용어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기능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문장 속에서 종종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로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곧 문법적으로 그 뒤에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준동사는 형태상으로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문장은 아니어서 문법상 주어는 의미상 주어로, 문법상 서술어인 정동사는 의미상 서술어에 해당하는 준동사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셋째로 복문이 사용된 문장에서 문장 주어와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으면 준동사로 변환할 때 생략 법칙에 따라 종속 접속사의 주어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문에서 사용된 정동사를 1대1의 원리에 따라 부정사로 변환할 것인지 아니면 분사로 변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 원리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만큼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후일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기본 원리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준동사의 형태를 들여다보면 그 원리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종속 접속사에 사용된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을 때 먼저 종속 접속사를 전치사로 변환해 놓은 후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에서 사용된 동사를 부정사로 변환할지 아니면 분사로 변환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했지요. 이때 동사를 부정사로 변환하는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사 원형 앞에 전치사에서 빌려온 to라는 기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생략 법칙에 따라 의미상 주어를 생략했을 때 부정사 표시인 to가 종속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꿔 놓은 것과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마치 전치사 두 개가 겹쳐 놓인 것과 같은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정사에서는 주어가 서로 같으면 기능어인 전치사까지 함께 생략하게 되어 준동사인 부정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분사 중에 명사로 사용되는 ing 형태는 당연히 문법적으로도 전치사 뒤에 명사가 위치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를 대신할 전치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원리를 문장과 도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works that she may pass the exam. 이 문장의 주어인 she와 종속 접속사에 사용된 문장의 주어인 she가 같으므로 생략 법칙에 따라 종속 접속사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 줍니다. 그리고 동사인 may pass는 조동사로 인해 상상과 추측을 나타내는 미래 영역의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 영역을 표현하는 현재 분사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과 추측이라는 미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to를 사용한 부정사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변환된 전치사는 for, to pass와 같이 for가 바로 뒤에 to와 나란히 위치하게 되어 마치 같이 할 수 없는 전치사 두 개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혼란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략이 가능한 기능어인 전치사를 생략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문이었던 복잡한 문장이 준동사로 만든 다음과 같은 간결한 단문으로 변환되었습니다. She works that she may pass the exam. 이 복문이 She works to pass the exam 이라는 간단한 단문으로
변환되게 되었습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공부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녀가 합격하려는 그 시험 때문입니다. 왜 토플의 라이팅 부분에서 같은 내용의 문장이라면 복잡한 복문보다 간단한 단문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들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속해서 배울 부정사와 현재 분사에 대한 개념 잡기를 위해서 한 가지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형 문장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요? 대부분 틀린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묻자마자 be 플러스 ing 형태로 만든다고 이미 틀린 대답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하튼 아래와 같은 두 문장에서 어떤 것이 진행형 문장인지 댓글에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그 문장이 진행형이 되는 이유도 꼭 함께 댓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정답과 이유는 앞으로 계속될 준동사 영상 중에 현재 분사를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복문이 간단한 준동사로 변환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보여드리는 위 도표 내용과 같이 준동사를 만들 때 원형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속성이 to와 ing 그리고 ed와 조합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속 시원한 규칙과 예문 그리고 올바른 해석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